휴전선을 통해 탈북한 김일성 전 주치. 남북한의 한의학을 접목해 한의학의 새 장을 열겠다는 탈북자 출신 서경환 한의사.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서경환 한의사와 함께 김일성 일가의 건강 비법과 아찔했던 탈북 과정, 험난했던 대한민국 정착기를 들어봅니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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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초대 손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김일성 장수연구소 연구원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탈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한의사가 되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일성 장수연구소 연구원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름이 아주 참 눈길을 끕니다. 예. 김일성 장수연구소. 어떤 걸 연구하는 기관인가요? 네. 우리 북한에서는 만수무강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수무강 아, 연구소. 원래 북한에서는 네. 만수무강 연구소라고 부르는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공식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장수연구소, 만수무강연구소 이건 없어요. 아. 왜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 주석의 건강만 따로 챙기는 건강연구소 있다면 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요. 아무리 뭐 독재라도 그렇게 예, 이름 예. 붙이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기초의학연구소, 아, 그다음에 기초의학연구소. 또는 공식적인 이름은 그다음에 그 산하의 뭐 청암산 연구소 뭐 이렇게 몇 가지 분원이 돼 있죠. 네. 그걸 합쳐서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북한에서는 만수무강연구소 아. 이렇게 한간에서 얘기가 되죠. 네. 자,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 그 이름 자체로 네. 그때 당시 김일성, 네. 그때 김정일이 현재는 뭐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도 있지만 그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게 목적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 예. 그렇게 하고 식품 어. 또는 약, 또 치료, 건강요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거를 임상시험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전담하죠. 오로지 네. 그것만 합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예전에 불로초 찾아오라 그랬다는 중국 진시황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예.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아, 그렇죠. 네. 누구든지 예.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 오래 살고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권력을 가졌으면 자기가 하고픈 일을 더 많이 하고픈 그런 욕구도 있고 또 나이 들어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니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뭐 어디가 아프면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이것도 있겠지만 예. 사실 남들이 해서 건강에 좋다는 거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고 왜 예. 그러냐면 사람마다 우리 동양인들이 체질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미국이 선진 기술 건강에 대한 장수 러시아라든가 또 일본 이런 거 자료를 적대국까지만은 다 예. 빼갖고 아, 그 그거를 연구소에서요? 연구를 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버섯이 좋다 하면 그 버섯이 진짜 좋은가 좋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임상 시험하고요. 그래서 실제 임상 해봤고 드십시오. 응? 그래서 좋구나 하면 상을 받고 네. 안 좋다 하면 이놈 새끼들 말이야. 그거 참. 그럼 뭐 숙청당하고 이러나요? 그렇죠. 그 네. 아. 숙청이라는 개념보다도 네. 그 지도세도 좀 그냥 지도세도 어느 날 처벌을 예. 당하고 사라져요? 뭐 그러죠. 그럴 수가. 뭐 완전 뭐 죽여버리는 그런 아, 정도까지 우리가 뭐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벌을 엄하게 가지요. 벌을. 네. 그런데요, 그렇게 연구소까지 만들어가지고 무병장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다는데 김일성 주석은 82세, 그렇죠. 또 김정일 위원장은 69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망했습니다 그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연구소가 제 할 일을 좀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니, 말해도 그렇게 딱 따지면 맞지. 100살 넘게 살았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맞거든요. 그 예. 말도. 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주는 대로 안 먹는다. 연구소에서 좋은 걸 많이 하라 그러는데 그 예, 그대로 안 말을 따른단 안 듣습니다. 말이죠? 술을 많이 드시고, 네. 예? 담배 담배를 많이 많이 피고, 아. 예? 그렇게 하고 좋은 약들 주고, 그다음 좋은 방법을 가르쳤으면 한약을 드시라면 먹다가 야, 몇 번 안 드시다가 이게 먹기 싫다. 아. 그럼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런 방법이 돼 있고 아. 살을 찌지 말라는데 살이 찌고 안 찔 수가 없습니다. 예? 기름진 거 많이 먹죠. 부하들을
모여놓고 말이야 회의라고 마지막 끝에 그래도 뒤풀이 술 한 잔 먹고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운동도 잘 안 하고. 안 하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한번 운동을 하십시오 해서 이 살을 빼야 이 당 수치 떨어지고 심장이 나쁘신데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방법이 그때 당시 우리가 있을 때 이렇게 북한 간부들이라고 하면요. 예. 배가 이만하게 나와 이게 간부품이에요. 그게 뭐 간부의 간부의 상징. 상징이고 뭐 부의 상징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완전히 이렇게 싹 다니가 멋있거든요. 그때 당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들 하지 않으니까 아. 뭐였냐면 이렇게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예. 큰 게 사무실. 말하자면 지금은 하면 대통령 저 집무실 앞에다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인공 계단. 일부러 예, 한 15m 쭉 계단 올라가. 오르락내리락이라도 하라고. 예. 아. 그래서 그걸 며칠 해보더니 아 이거 좋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라. 그러니까 곳곳에 또 이 당 계단을 간부들이 또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다들 했는데 또 오래 못 가고 또 그것도 또 후지부지 되고 이런 예. 식으로 건강관리들이 돼 있죠. 꾸준하게 뭘 오래 못 하시는군요. 아니 뭐 연구소 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은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드렸죠. 네. 우선 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요. 예. 이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요. 오래 장수하기를 사실 버려야 돼. 공해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요? 나 공기가 안 좋지. 제가 휴전선 넘어가고 서울에 딱 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탈북하신 분들 중국을 통해서 해외로 한 그렇죠. 열흘 몇 달씩 이렇게 하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루아침 사이에 그냥 바로 평양에서 다이렉트로 서울로 오셨죠. 확 왔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선 내가 그때 당시 그 소위 안가지요. 예. 국정원 이 서울 대방동 쪽에 있습니다. 예. 거기 딱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아이 가래를 딱 기침이 딱 배다 보니까 이게 시커멓게 나와요. 또 아, 아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네. 공기가 안 집에 좋아서. 집안에 있는데도 이러니까 아 이게 오염이 참 심각하구나. 아. 그래서 그 생각도 하고 무슨 생각도 나면 아 이거 기관지 폐 쪽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가 지금 담배에 대해서 구매를 많이 하자 그러거든요. 예. 근데 담배 피고 100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계시긴 담배가 계세요. 좋다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담배 못지않게 우리 여기 공기가 오염이 돼 안 있다. 좋다. 그래서 네. 담배 끊는 것도 좋지만 맑은 공기 마시기 위한 노력도 좀 많이 좀 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거기 연구소에 계셨을 때 보면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예. 옛날 조선왕조 시대에 예. 임금이 이제 변을 보거나 하면 뭐 저기 변을 먹어보기도 하고 건강 상태 체크한다고 네. 뭐 이런 장면도 좀 나옵니다. 그건 진짜 그런 것도 기본이에요. 하셨어요? 그거는. 아 기본이에요? 예.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김일성 주석, 뭐 김정일 위원장의 대소변을 소변을 연구원들이 직접 맛보고 매일 그러셨어요? 좀 해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아니 먹어보기도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분석은 하신다. 네, 왜 그러냐면 네. 건강이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예. 정상적일 때는 만약 심각하다 할 때는 그걸 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몸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엑스레이, 뭐 CT 뭐 많이 찍지만 그래도 배설물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이 알 어느 수가 정도 있군요. 탈지예요. 네. 우리가 애기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똥만 보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저 책에서도 나왔지만 김일성의 건강장수요법 사실이요. 제가 참 뭐랄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건강관리법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따라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 많거든요. 다 못 쓰신 부분도 많다. 안 쓴 거지. 안 못 쓴 쓴 것. 게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건강관리법에서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서 이래야 하는 그런 관리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선생님들은.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거 아닐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사람은요. 우리 몸은 거의 대다수가 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 관리를 잘해야 돼. 한창 자라는 10대, 그다음에 한창 살이 찔 때, 예. 그럴 때는 물이 맛있습니다.
이게서 확 마시고 좀 이따 저기 하면 또 뭐 물이 맛있다고 달다고 쭉쭉 마시는데 예. 병 들거나 늙으면요 물 안 먹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도 물 많이 안 마셨나요? 안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그 뭐 부분에 대한 거를 결국은 결론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의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환자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하루에 뭐 가거든요. 2리터를 마시라는 네, 뭐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네. 그 환자가 자기가 가서 그걸 실천 절대 못 해요. 아, 한두 번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이 되죠? 먹게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 물은 어떻게 마실까?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마셨을 때 왜 좋은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2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는 데 예. 있잖아요. 2리터라는 물을 맹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거하고 예. 약간의 염분이 들어간 물을 많이 마시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러면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물을 어떻게 이렇게 약간의 먹게 염분이 만들었어요? 들어가고 거기 물론 그분이 체질에 맞게끔 있잖아요. 예. 해충과 거기에 관련된 약재를 좀 이었는데 가장 핵심은 물에 염분이 들어간 거예요. 약간의. 아, 그러니까 네.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닌게르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그게 좀 이온 음료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로 이온음료 비슷하고. 치면은? 그래서 네. 그때 당시도 말했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직장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온음료다. 음. 그래서 이온음료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했거든요. 예. 어떻게 하냐면 네. 그거를 보통 제가 이렇게 물을 이게 드셔 하고 주면 이렇게 한 모금을 살짝 마시고 놓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 마셔서 이런 식으로 쭉 마시거든요. 네. 거기서 뭐 많이 마시면 전 1리터 마시고 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를 500 이상을요. 500ml 예, 이상. 500ml 이상을 한 번에 원샷 하시면요. 예. 어떤 변화가 오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학교 때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대학교 때. 우과대학에서도 다.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유액이 희석이 돼서 소화가 안 됩니다. 이 그렇게 결론이에요. 배웠죠. 예. 근데 임상에서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단편적인 혈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장 만성적인 위병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소화가 잘 안 되는 환자보다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요. 그중에서도 아가씨들이 많아요. 그분들은요. 요만큼 먹거든요. 땡땡 걸려갖고 소화 안 돼서 그런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약국 가서 약 먹고 뭐 이래서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면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도 500ml 한 번에 원샷을 원샷 하셨나요? 하게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막 이제 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방법이 그 치료법 중에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 치료법하고 비슷한 게예요, 이게. 아. 네. 근데 그분들 소화 안 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그래요. 당신은 이제부터 산모라고 생각하고 예. 식사법을 바꾸라. 아. 뭐냐면 산모는 일반인의 식사 방법이 뭐가 다르냐? 국물을 많이 먹는 게 다른 거예요. 국을 많이 미역국 이런 거 많이 예, 먹죠. 그러니까 이게 국물을 많이. 네. 그러니까 아가씨 때 요거 먹고 꾹꾹 소화 안 되는 친구들이 예. 애 낳자마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달 사이에 애 낳자마자 이만큼 음식 먹어도 소화 안 된다는 얘기 없어요. 네. 물을 그게 많이 뭐가 달라졌나? 자, 국물 국물을 많이 드는 거. 물의 건강의 중요성을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특히 이제 김일성 주석한테도 이제 물 건강법을 추천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지금 서경환님을 뵈면은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지 않는데 예. 김일성 주석한테 이렇게 직접 그 건강법을 아. 전수해 주실 만한 그런 연배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때 당시는 네. 좀 제일 쫄다고. 아. 아, 제일 막내로 거기 막내죠. 계셨다고요? 막내. 네. 예.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법에 대해서는 많이 좀 기여를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어제도 네. 저한테는 이렇게 연로하신 선배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계시고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많이 보좌하는 쪽이었지. 그다음에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죠. 네. 어깨너머로 많이 보신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음. 그 연구소 내에서 좀 공유됐던 예. 이제 건의했던 예. 장수 비법을 저희가 좀 차트로 네.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 보면서 예. 어떤 식으로 좀 연구를 그때 하셨었는지 네. 좀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김일성 하죠. 장수건강법이라고 예.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예. 먼저 첫 이게 뭔지 번째. 좀 아, 이거는 네. 그저 일반적으로 저 일상생활하면서 간단하게 그저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번씩 해보면 좋습니다 하는 정도 그저 얘기된 거고요. 예. 네. 이게 치아위를 건강의 고치요법이라는 거는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입을 치아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두드리면 충격이 가거든요. 네. 예, 머리, 뇌 이런 부분에. 아, 이렇게. 예. 우리는 항상 이
부유할수록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게 치아 씹는 이게 덜어져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이 자국으로 인해 갖고 뇌 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대사 자국이라든가 네. 신경계통의 이런 부분들이 덜 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주 충격을 주면 아, 그 뇌의 자국에서 뇌 순환이 되고 아래 이하고 아래 네, 윗니를 딱, 좀 부딪히는 딱 이렇게. 딱딱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이가 튼튼해지고 뇌가 자극을 머리가 받는다는 돌아요. 우리가 얘기군요. 그 네. 만성적으로 내가 사무실 일을 많이 하다 필요하실 때 잘 그러면 안 풀린다. 머리가 말지하다. 그때도 이렇게 한 2, 30번 하면 좋다. 2, 30번 정도요. 하고 나면요. 네. 이게 싹 풀리는 방법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 뭐죠? 두 번째 제가 볼까요? 자, 옥전요법이란 거를 그 침을 옷같이 여기라고 이런 뜻에서 이름이 붙인 거고요. 우리가 나이 들고 그러면 침이 안 나와요. 그쵸, 입이 침이 많이 마른다 마르죠. 그리고 예, 이렇게 예. 되고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몸의 진액이 말라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식적으로 이 자세가 침을 입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뱉지 말고 만들어서 이 자세가 자꾸 넘기는 이런 방법이 네. 우리가 건강관리법에 침을 좋다. 만들어서. 아, 이렇게 볼 알겠습니다.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볼까요? 네. 이 손바닥은 우리 국내에서 이 남쪽에서는 이게 덜 적용이 되는데 우리 이북은요. 예. 이게 사람들이 밖에 노출된 시간이 너무 많아요. 밖에 있는 시간이 많군요. 네,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비 열이 나거든요. 예. 정신부터. 그러니까 더 그렇죠. 얼굴을 비비면 얼굴에 피순환이 돌고 귀를 만지면 귀 돌고 이렇게 하고 문지고 이래도 코 만지고. 그리고 이렇게. 코 부위를 하면 보통 폐와 관련돼 있는 이런 장기들이 기능이 좋아지고요. 네. 귀 같은 거를 하면 신장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좋고 뭐 얼굴 같은 게 하면 아까 위에 비슷하게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런 네, 방법이 있다는 거 그렇군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렇죠. 하는 건데 하는 거예요. 연구소에서는 이런 거 했다고 예. 적혀 있는데 이거 예. 참 건강을 위해서 민간요법으로 추천한 게 예. 김일성 연구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애기 변, 새끼 쥐, 예. 돼지 쓸개 술로 술 담가 먹고 음. 뭐 한겨울에 밖에서 잠자는 동면요법도 예. 있고 폐암이 있었나요? 폐암이 아니고 김일성 구분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 혹이 이만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당시 아마 우리 남쪽이었으면 그때 수술을 먼저 했을 거예요. 종양이거든요. 예. 근데 그 종양을 떼지 않고 그대로 건강 관리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게 유황차 요법인가요? 그게? 유황차 요법이 있고요. 예. 이게 북한에서의 진흙이 자세가 감탄 갖고 이 자세가 찜질요법을 위주로 해서 간 거예요. 그 혹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그럼 어떤 민간요법들 주로 좀 쓰셨어요? 우선 김일성 주석이 아까 빨리 사망을 왜 했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살 수 있는 사람 죽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살 수 있었는데 예, 뭐가 예. 처치가 잘못됐나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네. 그때 당시 태풍이 불고 아주 우리나라에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형편없이 불었어요. 그 삼복도이고. 예. 근데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저기 더워갖고 산속에 피소 가 있는 차에 심장팔자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응급소생 이런 준비는 다 돼 있어갖고 1차 응급소생은 다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예. 우려진들이 헬기 타고 들어가다가 악천 때문에 도중에 떨어져가고 군대 못 들어가서 2차 발작하면서 그거를 이 소생 못 해가지고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딱 이렇게 회담하게 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악천후만 없어서 제때 도착했으면 살릴 수 그렇죠. 있었는데 1차로 못 소생해서 살렸다. 살아났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알려지기로는 열차로 어디 무슨 현장 순실을 예. 가려고 열차에 있다가 그렇게 급서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때도 뭐 의료진이 근처에 없었던 건가요? 뭐 그 그거는 경우는 제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없어가지고 잘 자세한 모르겠고요. 상황을, 그 자세히 잘 네. 모르겠고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이렇게 접하고 이게 그랬던 분이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려서부터 한 중학교 이때부터 아버지가 김정일 경호실 장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예, 같이 맞습니다. 많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위 궁중의 건강 관리라든가 이 생활 패턴 습관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금 몸에 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뭐 김일성 김정희 내 3부자가 체질적으로 무슨 체질이냐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세 명 얼굴을 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그 이분들을 네. 이렇게 사진을 딱 봤을 때는 그런데 이분들을 직접 딱 뵙는 순간에 네.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어떤 기가 나와서 배가 나와서 그런가요? 기가 죽는 건 아니죠. 이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나오는 게 이게 아. 굉장히 매서워요. 세 사람 다 그런가요? 뭐 김정은 위원장은 위원장은 만나보지 모르겠고 않으셨으니까 뭐. 이 두 분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독재자의 카리스마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태영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태양인으로 저희들 찍었어요. 태양인이다. 인이요. 태양이다. 이 세 명 다. 마지막은 잘 모르고 하여튼 두 사람이. 명은 왜 그러냐면 태양인은 우리 그 사상 체제에서 몇 명이 안 되는 글쎄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은 체질이라고.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북한 경내에 있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들은 좀 한번 접하고 나면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되니까 감히 그 앞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 큰 소리 나오면 옷을 막 쌀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투도 평범하게 존경어들이 없어요. 네. 완전히 연세가 많던 정도 안에 기본적으로 반말처럼 나가고. 네. 궁금한 건 셋 다 지금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유전적인 건가요? 전형적인 심혈관 쪽에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심혈관계 질환에 여기는 누이동생 걸린다. 한 분이 더 있어요. 김경이라고요. 예. 네. 그분도 똑같거든요. 아. 심장과 뇌에 많은 경화로 인해 갖고요. 언제쯤에야 사망할지 모르는 위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의 의학에서 특히 우리 한의학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부분, 많이 연구해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심장을 강화시켜서 오래 살게 하는 그 부분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산사라는 한약재가 있거든요. 예. 산사요. 산사라는 걸 우리 한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소화제로 많이 써요. 네. 근데 여기에 심장을 아주 튼튼히 하는 강심제들, 네. 그다음에 부활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를 네. 추출해서 사용해갖고 네. 실질적으로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네. 여기서 코너 일단 먼저 하나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릴레이 토크라고 예. 전날 출연자가 다음날 출연자께 질문 드리는 코너인데 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예. 네. 가장 큰 반향은 어떤 거 하시나요? 가장 큰 반항은 공부를 안 한 게 가장 큰 반항이었고 보시면 되죠. 저희 퇴계 이황 선생이라고 예, 계신데요. 예, 예. 그분은 그렇습니다. 17대 손이 나오셔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통일 후 남측, 북측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남측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여쭤본 건데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남쪽은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사람이 딱 마주쳐 버리면 나무랄 데 없죠, 그죠? 형제고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이 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진짜 소탈해요. 터프하고. 네. 예? 기질 자체가 좀. 직설적이고.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남쪽 사람들은 북한 사람과 딱 만나면 상당히 많이 매혹이 돼요. 사람 매혹- 진정성에 아, 매혹이 된다고요. 매혹이 된다. 예. 근데 정치라는 이 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북 사람을 이해하려면 쉽게 처음부터 정치 얘기를 가지 말고 네. 문화 교류 비슷한 식으로 해갖고 사람이 네. 자연스럽게 교류가 돼야 된다. 네. 저는 어떤 점에야 남북 간에 이게 대결이 있다 해도 예. 교류는 계속 교류가 가야 계속 돼요. 이어지는 게 그걸로 인해 바람직하다. 갖고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지금 심장을 움직인다. 오늘 흥미진진한 북한의 민간요법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예. 그렇게 교류가 되다 보면은 또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북한 쪽 비법도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네. 청해서 들어야 될 것 못 같아요.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